지난 2월 25일 정부 출범 1주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체질 개선 없이는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도 없고 우리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런 절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역동적인 혁신 경제와 내수, 수출의 균형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첫 해인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처음을 잘못 달게 되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치밀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국민의 동참을 이끌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각 부처가 새로 시작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명감으로 뭉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완성은 국민들의 동참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과 모든 공무원들은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부처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들께서는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들의 이해, 동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이면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단으로 인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한을 갖고 있는 곳은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 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에 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해 계신 이산 가족들이 한 번이라도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통일부와 대한적집사사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통일 과정은 물론 통합 과정까지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 제도에 대한 그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복지단체 등 민간 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 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업인 안전보험법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자본시장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들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만 국가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민들의 기대와 걱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복지 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월 24일로 신년 정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 부처 모두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천하고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보고한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실행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느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 보고 시에 참석한 일반 시민, 청년, 민간 전문가 등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와 건의 사항들은 한 건 한 건 꼼꼼하게 검토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 보고 시 당부하거나 지시한 내용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 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 중립 훼손 문제가 지적되고 흑색 선정과 사전 선거 운동, 지역 이기주의 조장 등의 불법, 편법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정책과 정견을 통해 깨끗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만들어서 선거 분야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